자, 코스닥 오늘도 하락하네요. 전 세계 증시 중에 가장 호구 같은 증시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금 있는 분들한테는 기회입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수급과 테마가 많이 잡힌 상황이라서 올라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대한 요즘 악재 기사가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뭐 위기라고 하면 위기일 수도 있죠. 뭐 당장으로 보면 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부자 걱정을 할 필요도 없는 게 어차피 삼성도 바보가 아니라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또 자금력도 있기 때문에, 또 특히나 지금 반도체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회복을 해줄 겁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이 문제인 거죠. 자, 일단 니케이 증시도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도 빠지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또 찍었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한 3-4개월 정도 보합은 더 갈 줄 알았는데 한 6월 달부터인가요? 네, 보시면 한 6월 중순부터 지금 이제 신고가를 찍었으니까 한 4개월 정도 좀 보합을 준 거죠. 저는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냥 죽을 수가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니죠. 반도체가 다시 오르면 SK 하이닉스도 호재를 받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아무리 눌러도 결국은 반도체 수요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매출도 같이 늘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지금 증시를 끌어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러분께 그냥 결론만 빠르게 말씀드리면, 이제 정치적인 부분은 어떻게 될진 몰라요. 근데 이제 트럼프의 성향상 각 국가 간의 교류가 좀 트러블이 있을 것은 예상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어떤 마찰이 오히려 더 빨리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뭐 협상을 빨리 끌어내서 원하는 것을 얻고 안정을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증시가 트럼프가 우세했을 때도 떨어지거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다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된다. 그리고 연준도 금리 인하 속도를 좀 늦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집권 당시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이제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좀 무너진 부분이 있었지만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친기업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낮춰주고 기업들을 밀어주는 거죠. 그리고 중국 기업들을 뭐 퇴출시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국 기업들을 밀어주는 그런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실업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재선에 성공하며 미국 경제 역시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렇게 미국 증시가 뭐 상승하면 그렇게 큰 타격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증시가 크게 폭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아마 그 북한도 도발을 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일시적으로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증시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북한 도발과 트럼프 당선 그 악재가 겹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브렉시트 사태가 또 있었거든요. 그때도 전 세계 증시가 흔들렸었어요. 근데 이런 정치적인 사건이 곧바로 회사의 악재로 이어지진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하락에서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북한이 도발을 해서 한국 증시가 떨어진다? 그럼 이건 매수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지금 증시가 떨어지는 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보유 종목이 있다 해도 어차피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상태를 보시면 여기서 빠져봤자 빠지는 구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오른 게 있으면 빠지는 게 심한데 최근에 오른 것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테마가 많이 잡혀 있어요. 특히나 바이오 쪽 비만 섹터 이런 테마가 굉장히 지금 상승이 좋고 힘이 좋거든요. 저도 기대를 계속하고 있고, 유한양행이나 이런 종목 역시도 아직 상승 추세에서 꺾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될 게, 상승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항상 뭐 다 불안함이 없고 그건 아니에요. 항상 불안감과 또 호재와 이 두 가지가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흐름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실제 매출로 이어질 만한 호재가 생긴 종목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어차피 그 종목들이 떨어지면 호재를 받아서 매출이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테마로만 올랐어요.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이런 종목들은 골치 아프죠. 떨어지면 다시 살 이유가 없거든요. 오로지 상승하는 테마만 믿고 사람들이 산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면 근본 없는 주식들은 좀 주춤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짧게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 마칠게요.